여러분,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우신가요?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졌을 때 밀려오는 정적과 외로움이 마치 실패의 증거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선한 파장이 되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강력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당신이 될 수 있는 가장 강한 버전의 자신으로 성장할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외롭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세상이 당신에게 변화하고 치유되고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잠시 공간을 내어준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고독이라는 시간을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바꾸는 마음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라고 압박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이미지들,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 그리고 당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끝없는 의견들. 이런 세상 속에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고독을 외로움과 동일시하며 혼자 있는 것을 실패나 벌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인생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온전히 자신과 마주 앉아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는 법을 배울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이 당신의 삶과 관계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피합니다.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졌을 때 마주하게 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방해물들은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스크롤을 내리는 손가락, 끝없이 이어지는 메시지, 영원할 것 같은 소음들.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외면하는 당신의 일부는 그냥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머물며 당신의 행동, 결정, 심지어 당신이 선택하는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그 부분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까지 당신은 스스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의해 통제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성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찰이야말로 성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장이란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자기 자신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성장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회피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어떤 친구도, 어떤 파트너도, 어떤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당신 대신 답해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일에 집중할 시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 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과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거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친구나 가족,
연인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자기 안에서 그 인정을 스스로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면에서 그 작업을 마쳤기 때문이죠.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또한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만들어 온 이야기들, 즉 내면의 서사를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제한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떠나. 이런 이야기들은 당신의 마음속 배경음악처럼 재생되며 당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행동을 조종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당신은 그 서사들에 도전할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믿어서 사실로 받아들여 버린 생각일 뿐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고독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는 당신이 더 강한 회복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사람들이 떠나고 관계가 끝나고 상황이 당신을 홀로 서게 만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순간들은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자신과 강한 관계를 맺는 데 시간을 투자했다면 그 폭풍우를 우아함과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다른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종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더 잘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동반자를 필사적으로 찾지 않을 때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관계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당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상호 존중과 공유된 가치,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물론 혼자 있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저항할 것이고 스마트폰을 집어들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다른 무언가로 주의를 돌리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동에 저항하십시오. 그 불편함과 함께 앉아 있으십시오. 그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의 반대편의 명확함, 힘, 그리고 자기인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사회가 우리에게 혼자 있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외적인 성취나 관계에서 온다고 배웁니다. 우리의 핵심, 우리의 본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 서사를 바꿀 힘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고독을 성장과 변화의 도구로 바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의 가치가 외부의 인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직함, 사회적 지위, 외모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냉엄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당신을 약하고 분열되고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휘둘리게 만들 것입니다. 외부의 인정에 의존할 때 당신은 당신의 자존감의 열쇠를 당신의 최선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연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은 힘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진정성을 요구하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은 진정한 독립을 향한 가장 강력한 발걸음 중 하나입니다. 단지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정신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것에 괜찮아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을 완성시켜줄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절박함에서 비롯된 관계에 매달리게 만드는 그 집요한 불안감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가 충분하다는 것을,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종류의 자존감을 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혹독한 정직함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자신과 함께 앉아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당신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당신의 일부를 마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죠. 소음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사회적 인정 속에 자신을 묻어버리고 그 불안감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골마서 당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외부의 힘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문자 메시지에 답이 없거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감정적 반응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거나 인정받는 것에 달려있다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보류될 때 그들의 자존감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외부 환경에 의해 무너질 수 없는 내면의 요새를 스스로 안에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상관없이 당신이 유능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작은 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계획을 지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미루고 있던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목표들을 달성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자기 존중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심리학적 원리도 작용합니다. 당신이 외부의 인정을 구할 때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행동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와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할 때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변덕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주변의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조차도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삶을 항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힘을 키울 때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은 당신의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끊임없는 확신이나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더 나은 친구, 파트너, 그리고 동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불안감으로 관계를 고갈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신은 온전한 상태에서 관계에 기여합니다. 여기 냉혹하지만 필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존중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충분히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바란다면 그들은 당신을 강하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거나 더 나쁘게는 이용하기 좋은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알고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합니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들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자신을 닫아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개방적이고 동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계선을 갖고 당신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은 당신이 혼자 시간을 보내며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지지하는지를 이해했을 때에만 찾아옵니다.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는 심오한 해방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맞지 않는 틀에 맞추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은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의 초석입니다. 그 힘을 쌓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과정이며 끊임없는 유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독립을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그 기초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해질수록 당신도 강해집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이상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독이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끊임없이 동반자를 찾는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그 관계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절박함에서 그것들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성보다는 의존성에 기반한 약하고 불안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관계에서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중요하게는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단순히 관계를 좇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들여놓을 사람들에 대해 의도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이 궁핍함이 아닌 힘의 위치에서 관계에 접근하게 하며 이는 근본적으로 관계의 역학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의 인정이나 관심을 절실히 원할 때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그들에게 지우기 때문에 말없는 긴장감을 만듭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치는 일이며 필연적으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에게 확신이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무게를 지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 관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한 기초를 만듭니다.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관계에 의존하는 것을 멈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기준이 높아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해로운 역학이나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만하거나 폐쇄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알고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그 힘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당신의 일부를 마주하고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주지 않는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가? 나는 왜 어떤 관계들이 나를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달리는가? 만약 내가 혼자가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는 쉽지 않지만 건강하지 않은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가장 흔한 두려움 중 하나는 혼자 있는 것이 영원히 외로울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의 부재, 즉 자기 자신과의 연결의 부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과 강한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자신의 정서적 안녕을 돌보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외로움에 덜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이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더 능숙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혼자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현재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찾는다면 당신의 초점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과 편안할 때 당신은 그 근본적인 의도 없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확신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듣고 더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더 진정성 있게 연결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당신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필요를 이해할 때 당신은 그 필요가 침해될 때 더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당신이 목소리를 내고 당신의 정서적 안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경계는 사람들을 멀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그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고독은 처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모든 다른 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구축할 기회입니다. 당신이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관계에서 단지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번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쁨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방해물로 채웁니다. 소셜미디어, 끝없는 스크롤링, 끊임없는 엔터테인먼트. 왜 그럴까요? 바쁘게 지내는 것이 당신이 자신을 마주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그 성가신 질문들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직업이 정말 나에게 맞는가? 나는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질문들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당신이 결코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의해 형성될 것입니다. 당신이 방해 없이 자신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그 큰 질문들을 할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답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성찰과 자기 성찰을 통해 서서히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지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의 원재료, 즉 수년간의 소음과 외부의 기대 아래 묻혀있던 열정, 꿈, 그리고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목적은 은쟁반에 담겨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행착오, 성찰, 그리고 행동을 통해 당신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단계는 항상 같습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음을 끄고 사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 안에서 불을 지피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에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목적을 찾는 것은 종종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항상 관습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은 비판, 의심, 그리고 심지어 거절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자신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은 역경의 직면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종류의 회복력을 길러줍니다. 고독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침이나 승인을 구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 형성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당신 자신의 가치와 욕구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체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을 줍니다. 당신이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질 때 당신은 당신의 비전과 일치하는 기회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세상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류하며 자동 조종 장치로 살아가며 삶을 형성하는 대신 삶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도와 명확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만들고 있는 것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진정성은 매력적입니다. 그러니 고독은 단지 평화를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길이 어려울 때조차도 그것을 추구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 그 명확함, 그 목적의식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길잡이 빛이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회복력을 키우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혼자라고 느낄 때 그 공허함을 소음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형시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것이 당신을 당신이 운명 지어진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십시오. 기억하세요. 당신이 자신과 맺는 관계가 당신 삶의 다른 모든 관계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그것을 가능한 최고의 관계로 만드십시오. 어떤 사람의 존재감에서 섬뜩한 어둠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에너지 자체가 당신의 삶에서 빛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계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숨겨진 악마를 인식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단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삶에 더 오래 머물수록 그들은 당신의 평화, 당신의 목적, 그리고 당신의 영혼 자체를 더 많이 침식시킬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최선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모든 대화 후에 이상하고 불안한 무게감이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확히 짚을 수는 없지만 그들의 걱정은 당신을 들어 올리는 손길이라기보다는 당신의 목을 조이는 목줄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지 불행한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교활한 형태의 조종 중 하나이며 번쩍이는 붉은 경고 신호와 함께 오지 않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보살핌, 사랑, 우정으로 위장하여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인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조종은 종종 좋은 의도로 보이는 것에 의해 위장되어 미묘하게 작동합니다. 내가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또는 난 그냥 내가 잘되길 바랄 뿐이야 와 같이 들립니다. 처음에는 진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조언은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에 당신을 묶어둡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조종자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느끼게 만드는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신뢰, 관심, 심지어 결정까지도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역학을 만듭니다. 그들은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어? 와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독립적인 생각을 했다는 이유로 사과하며 방어적인 입장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합시다. 진정한 보살핌에는 결코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인 충성이나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기대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을 아낀다면 그들은 당신의 성장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축하할 것입니다. 먼저 누군가와 상호작용 후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대화가 끝난 후 기운이 나나요? 아니면 작고 혼란스럽고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게 되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몸은 마음이 완전히 따라잡기 전에 독성을 감지하는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감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편집증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자신을 주장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진정한 사람은 처음에는 약간 쓰라릴지라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종자는 심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공간이나 자율성을 원한다는 이유로 당신을 이기적으로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내가 너무 많이 신경 쓰나 봐 또는 미안해,
내가 너무 부담스럽지 와 같은 말로 당신에게 죄책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굴복하고 그들의 통제 아래로 다시 돌아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것뿐인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할 책임이 없습니다. 경계는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전술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체성과 심리적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계 중 하나는 당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이것은 내 결정이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자율성을 되찾습니다. 당신을 얕보거나 통제하려는 대화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존엄성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진정으로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당신은 조종이 번성할 수 없는 삶을 만듭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의 숨겨진 의도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고도 이미 충분히 복잡하고 도전적입니다. 당신의 안녕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당신의 공간에 허용하는 에너지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조종을 그것 그대로, 즉 통제하려는 시도이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주저하지 말고 물러서십시오.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을 믿으십시오. 가까운 누군가가 비밀리에 당신의 불행을 즐긴다는 것은 이상하고 불안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 징후는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때 그들은 정중한 미소를 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눈에는 진정한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인생이 당신을 쓰러뜨리고 당신이 붙잡을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은 살아납니다. 갑자기 그들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관여하며 심지어 이상하게 쾌활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고통이 그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질투나 불안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깊고 부식성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며 힘을 느낍니다. 당신의 좌절은 그들이 모든 것을 파악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여 우월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종종 걱정으로 위장한 말들로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정말 힘들겠구나. 하지만 내가 좀 다르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또는 글쎄, 나는 그 길이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살면서 배우는 거지. 겉으로는 지지하는 것처럼, 심지어 현명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판단의 기운이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고군분투보다 그들이 우월하다는 미묘한 암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험해집니다. 당신이 낮은 지점에 있을 때 당신은 취약합니다. 당신은 기댈 사람, 혼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들이 그들의 소나기를 조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구원할 구원자로 자처하며 당신의 부적절함을 미묘하게 상기시키면서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사람은 당신이 잘 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의 성공을 축하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깎아내릴 방법을 찾습니까?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건설적인 지원을 제공합니까? 아니면 모든 답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즐깁니까? 다음으로 그들의 개임에 노란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의 힘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모든 실패나 좌절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취약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성공은 이 해로운 역학을 방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번성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멀어지거나 분개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을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력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판단 없이 당신의 패배를 통해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들은 당신을 격려하고 당신의 힘을 상기시키며 당신의 여정에 대한 지배력을 주장하지 않고 당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혼돈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돈이 무작위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항상 외부의 힘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파괴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드라마로 끌어들이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들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 친구에 대한 미묘한 비난, 또는 당신의 마음을 달리게 하는 속삭이는 소문. 처음에는 그들이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에 우쭐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소용돌이에 휘말려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논쟁과 문제에 얽히게 됩니다. 갑자기 당신의 삶은 더 스트레스받고 더 혼란스러워지며 당신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고저, 갈등과 함께 오는 관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음으로써 얻는 중요성에서 번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관계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이런 종류의 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주요 징후 중 하나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패턴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관계는 쓴마드로 끝나고 직장은 전쟁터가 되며 사회 집단은 분열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결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당신에게 중요할까요? 혼돈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혼란에 노출되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삶에 스며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의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침식하며 안정감을 갉아먹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이 사람과의 상호작용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단계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거나 그들의 드라마에 관여하기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현실 자체를 왜곡하는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종의 대가이지만 그들의 기술은 노골적인 통제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교활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에 의심을 심고 당신의 기억을 왜곡하며 당신이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할 수 없을 때까지 복잡한 기만의 거미줄을 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만약 당신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인식, 본능, 심지어 정신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심리전의 한 형태이며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립니다. 이 현실 왜곡자들은 역사를 다시 쓰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일들을 단호하게 부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영웅이나 희생자로 그리고 당신을 악당으로 묘사하기 위해 상황을 재해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들을 지적하려 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책임을 돌리며 당신을 비합리적이거나 건망증이 있거나 심지어 조종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 행동이 그토록 해로운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의 핵심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많이 의심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힘을 얻습니다. 당신은 점점 더 그들의 사건 버전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존재의 모든 섬유로 붙잡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식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유효합니다. 당신의 기억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의 현실을 다시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단계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신뢰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확인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과 끝없는 논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단순히 나는 내가 경험한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경계이며 당신의 현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배신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상처가 당신을 더 쓰라리고 냉소적인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더 강하고 현명하며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빚어낼 것인가. 그 결정은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것은 바로 경계선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배신은 당신의 관계에 있던 균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의 경계선에 있던 균열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어디서 자신을 너무 많이 내어주었는지, 어디서 위험 신호를 무시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누군가가 당신의 신뢰를 이용하도록 허용했는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지만 책임은 비난과 다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앞으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경계선을 오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차단하거나 벽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행위이며 이것이 나의 존엄성, 평화, 그리고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배신은 그 경계선이 어디가 너무 약했거나 존재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강화할 기회를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경계선 중 하나는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덫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더 사랑스럽거나 가치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조종의 대상으로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나 안녕에 반하는 것에 예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경계선은 시간입니다. 배신 이후 당신은 누구에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줄 것인지 선택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존재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평화는 값을 매길 수 없으며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것은 당신이 경계선을 강화함에 따라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계선은 당신을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냅니다. 배신은 당신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에게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당신 자신을 위한 청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경계선은 당신의 조건에 따라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나는 가치가 있고 나는 그 가치를 맹렬히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의 배신은 당신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며 회복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당신의 힘을 되찾고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들의 어둠이 당신의 빛을